네, 지금 중국에서는 스모그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50m도 되지 않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스모그가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 있다고 해서 출근길에 걱정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아니, 가을이 되면 하늘은 더 높고 푸르다고 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는 걸까요? 이명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요즘 중국이 스모그로 상황이 참 심각하다 이 얘기를 계속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보여주시죠. 네, 지금 도로의 모습인데 앞에가 아주 뿌였습니다. 멀리 길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고요. 신호도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들도 지금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데 차량 운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저러다 사고라도 나는 거 아닌지 이거 참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지금 저게 스모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스모그라고 표현하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된 상태에서 기상 상태가 더 나빠지면 훨씬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습도라는 거, 수분이 많이 결합되어 있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지금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이 되면 기상 상태에 따라서 이것들이 확산이 돼서 외부 지역으로 멀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예. 습도가 높은 안개가 형성이 되어지면 이것들이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 습도하고 결합이 된 상태에서 예. 공기 중에 장시간 머무는 현상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것들이 사람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가 월등히 커지는 시기, 그것들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기오염 물질과 안개가 섞이면서 이게 대기오염 물질이 밖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응집돼서 이렇게 더 뿌옇게 만든다. 쉽게 네.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현상이 코로나19 이제 종식 이후에 산업 활동이 더 활성화되면서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현상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중국이 그동안 코로나라는 현상 때문에 대부분의 산업 시설들을 셧다운을 시켜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의 시설들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만큼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양이 적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현상적으로 정상화를 시키면서부터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런 산업화를 하려다 보니 결국은 에너지 비용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율들이 높아진 것들인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석탄계 연료의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연료 중에서도 가스계 연료나 석유계 연료는 불완전 연소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반면에 석탄계 연료나 목탄계 연료와 같은 것들은 불완전 연소율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대기오염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연료 체제로 전환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히 많은 중국의 산업화 현상들이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기상 현상이 굉장히 안 좋은 안개까지 끼이는 현상들이 지금 겹치다 보니까 그만큼 중국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대기오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지금 중국의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마스크 끼고 다니는 시민들 모습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봤던 그런 상황 정도면 방독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입자상 물질을 걸러주는 데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즉 미세먼지라는 것을 걸러주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질소산화물이라든가 다른 가스상 물질에 대한 것들은 전혀 보호를 못 해줍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낀다는 것은 먼지와 같은 입자상 물질들을 저감시켜서 호흡기로 덜 들어가게 해주는 효과는 있으나 가스상 물질과 같은 것들이 같이 겹쳐 있는 시기에는 일부의 물질에만 효과가 있는 저감 장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때 가장 피해가 큰 사람들이 누구냐면 민감군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민감군? 약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술이 세고 덜 먹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의 차이와 같이 대기오염 물질 때문에 피해가 일어나는 증상들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앵커분 같이 건강하실 때는 별 피해가 없지만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혹은 이것들 때문에 피해를 받는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들을 갖고 있는 기저질환자들한테는
이 엔드포인트라고 보통 표현합니다만 질병을 나타낼 수 있는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부터 질병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감군들은 사실은 이런 대기오염 상태가 지속될 때는 외부 활동을 절대적으로 자제하려고 노력들을 하셔야지 예. 평소와 똑같이 행동들을 하시면 자기가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굉장히 낮은 때부터 시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월등히 커질 수 있어서 특별히 이런 분들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대기오염 물질을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좀 몸이 약한 분들은 기상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그러니까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있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외부 활동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기로 그 오염 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아준다면 저렇게 미세먼지 심하고 스모그 있고 이럴 때는 눈도 따끔거릴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제일 먼저 자극이 오는 게 이제 이 피부 쪽으로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소화기로 넘어가고 이런 순서가 있는데 이 눈이나 이 피부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얼굴 같은 데는 각질이라는 것들이 보호 기능들이 있지만 눈의 점막이라든가 호흡기 안에 이 기도화 같은 것들을 형성하고 있는 부위는 바로 그냥 점막이라는 걸로 자극이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호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있는 피부 부위다 보니까 우리 피부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먼저 반응을 하거나 먼저 피해가 일어나는 부위가 눈이나 기관지 쪽의 점막과 같은 것들이 가장 먼저 그 증상들을 나타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대기오염 물질이 심한 데 가면 기침을 하거나 뭐 재채기를 하거나 가래가 생기는 현상과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 반응들입니다. 이것들이 나쁜 것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바로 일으키는 증상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호흡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마스크가 다 막을 수는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마스크를 끼면 어느 정도 보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호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이나 이 피부 쪽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소한의 노출을 시키시고 외출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 이후에는 빠르게 세척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털거나 샤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닦아주시는 일들이 그나마 피부에 미치는 영향들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은 얼굴 씻고 손 씻어라 이렇게 하셨던 말씀 틀린 게 없다는 그런 얘기를 또 들리고요. 자, 그런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보에 중국에서 스모그가 우리나라로 이제 올 수 있다. 스모그의 공습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요거 바람 타고 스모그가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중국발 스모그라는 말을 한동안 썼다가 이제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말을 이제는 자제하고 국외 유입이라는 표현들을 씁니다만 중국에서 이제 오염 물질들이 발생이 되어지면 풍속에 따라서 우리나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내내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상 현상이 이제 고기압 현상 때문에 이렇게 360도로 회전이 되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름철에는 우리나라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풍향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겨울 쪽으로 내려오면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편서풍 계열의 바람들이 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부터 익년 한 3월 정도까지가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풍향대가 형성이 되어지는 바람대가 가장 많이 내려오는 시기라고 보통들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편서풍 경향의 시기가 되면 중국에서 발생된 오염물질들이 뭐 시간이 조금 풍속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짧으면 한 12시간, 길면 한 30시간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달할 확률들이 높은데 물질의 속성이 바뀌지 않고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같은 것들은 물질이 이동되는 과정에서도 변화 없이 오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지역에서 존재하는 오염물질들이 달라붙어서 더 많은 성분들을 갖고 이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이동되는 오염물질들은 단시간 내에도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그런 스모그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에 중국의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좀 수치적으로 연구한 결과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아주 초기에 이 문제를 갖고 논란을 겪었을 때는 이제 2012년 자료를 중국에서 공산당에서 저희한테 넘겨줘서 우리나라에서 분석을 했을 때는 대략 한 50% 가까운 정도가 중국으로부터 넘어온다는 계산이 처음엔 됐는데 이걸 이제 공동 연구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청청 프로젝트나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면서 현재까지 연구를 해서 2017년 자료를 갖고 분석한 결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PM2.5의 발생량의 절반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거고요. 초미세먼지 발생의 절반 정도가 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2019년도에 국립환경과학원 등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국제 공동 연구 자료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기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초미세먼지의 절반 정도가 한국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저 자료가 중국에서 받은 거로는 2017년 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2019년에 발표한 자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넘어올 수 있는 양이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요 당시 예측은 한 32% 정도가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하다못해 일본에도 일부는 한 2% 정도가 중국 것들이 이동돼서 가는 걸로 계산이 되어졌었습니다. 예. 따라서 실제로 계절이나 매해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르긴 합니다만 계략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초미세먼지가 한 30에서 35% 정도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정의하는 게 아마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의 영향이 32% 정도로 나타나고 일본 같은 경우도 중국의 영향이 25% 정도로 저 자료에서 그렇게 나타나 있네요. 제가 오늘 이 인터뷰를 시작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을이 되면 하늘이 높고 푸르다 이러잖아요. 아니 근데 미세먼지는 왜 더 심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기상현상이라는 것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은 태양광선량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선량이 많다는 것은 먼지와 같은 오염물질들이 섞일 수 있는 공간이 커진다는 의미를 갖고요. 그다음에 강우량이 많습니다. 여름에는. 그래서 대기 중에 오염물질들이 쌓인 것들을 토양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는 반면에 가을 이후가 되면 강우량이 일단 줄어들게 되고요. 일사량이 적기 때문에 공기가 섞일 수 있는 공간들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더욱더 좁은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기상현상이 첫 번째인데다가 오염물질이 더 좁은 공간에 갇혀 있을 수 있겠군요. 거기다 두 번째로는 이 풍향이라는 것이 바뀌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으로부터 내려오는 바람대의 시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영향까지 겹쳐지는 시기가 된다라는 기상적 현상들이 있겠고요. 두 번째 국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날이 추워지니까 난방과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료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발전량 플러스 지역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보니까 불완전 연소율이 높아져서 대기오염 물질을 만드는 일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고 특히나 이제 겨울 쪽으로 오게 되면 불완전 연소율이 높아지는데요. 자동차와 같은 것들도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아이들링이라고 해서 예열을 하고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만큼 연료의 연소율이 겨울이 되어지면 나빠집니다. 즉 기화율이 나빠지기 때문에 온도가 낮기 때문에 기화시키는 기화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같은 연료를 쓰더라도 매연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발생되는 시기가 날이 추워지면서 발생되는 일이다 보니까 연료에서는 불완전 연소율이 높아지고 연료 사용량이 늘어나고 기상현상에서는 환경 공간이 좁아지고 풍향이 중국으로부터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것들이 겹쳐지는 그런 시기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매해 날이 추워지면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 농도는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로 접어드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향 외에도 뭐 강우량이나 일사량 거기다가 대기 오염 물질도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영향이 있다. 설명을 참 쉽게 잘해주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11월이고 겨울이 되면은 이거 미세먼지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항상 겪는 일입니다. 매해 반복되어 왔던 일이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활동들이 제한되어 있던 것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산업체와 같은 것들도 그만큼 연료 사용량을 줄여서 활동을 하던 것들을 이제는 다시 정상적으로 다 늘려놓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올해가 상당히 지금 대기오염의 상태가 나빠질 확률이 높은 시기.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저렇게 심각한데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으로부터나 국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오염의 상태에 대한 것들도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나빠지는 시기로 접어들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이제 국내 상태도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나쁜 해가 올해가 나타나고 있어서 오염물질의 상태는 조금 더 높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국발 스모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과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이 되면 이거 미세먼지 더 심해질 수 있다. 중국의 스모그도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래서 참 걱정이 되는데 지자체별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우리는 농도를 낮추는 일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상현상이나 자연현상까지 다 겹쳐져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절이 나빠질 때, 즉 대기오염물질의 확산도가 나빠지는 시기에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양을 최소화시켜서 발생량을 줄이자라는 정책입니다. 그게 바로 계절관리제라는 거고 예. 특히나 편서풍 계열의 바람들이 주로 많이 부는 시기인 12월부터迎년 3월까지의 시기는 그만큼 국외 유입 오염물질 양도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이다 보니까 예. 국내에서 발생되는 양을 최소화시키는 노력들을 기울여 보자. 그래서 발전이라든가 산업과 같은 것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최소화시키는 일들을 좀 하고 특히나 이제 대중교통과 같은 것들도 경유차나 5등급 차량과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활동하는 양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등급제나 혹은 지역을 제한하는 그런 일들과 같은 것들을 다 적용시키는 일들이고요. 예. 그동안 안 해왔던 일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항만에 대한 관리라든가 농촌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같은 것들의 관리를 그동안은 못 해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항만에 대한 것들은 배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그동안 관리하지 못해왔던 것들을 2019년 미세먼지 특별법 이후부터 관리하기 시작했고 예. 농촌에서도 뭐 소각을 하거나 쓰레기를 태우거나 논밭을 태우는 일들과 같은 여러 가지 소각행위와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관리하는 일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덜 발생되도록 하는 일들과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적용시킨 것들이 미세먼지 특별법이고 예. 이것들을 주로 12월부터 3월에 아주 강력하게 적용시키는 정책을 계절관리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2019년부터 요번에 이제 4차가 올해 12월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예, 효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교수님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기준이 WHO보다 느슨하다 이런 지적을 좀 해주셨더라고요. 기준이 다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은 현재 지금 초미세먼지라는 것들로 15 마이크로암 퍼 큐빅미터라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WHO에서는 2021년 9월에 PM 2.5에 대한 기준을 5 마이크로암 퍼 큐빅미터 정도로 유지해야만 건강 피해가 적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WHO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쓰고 있고 우리는 국가의 기준인 스탠다드라는 것을 쓰고 있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낮출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건강 피해만을 감안을 하면 WHO에서 제한한 수치를 도입해서 우리도 적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양이나 국외 유입이나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서 기술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준을 15 마이크로암 퍼 큐빅미터 정도로 정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 중에서 이런 내용들을 아는 분들이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국가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으셔서 예.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국민적으로는 좀 약간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예.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중국처럼 주변 국가들과의 공조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초미세먼지 심한 날 중국에서 스모그도 온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참 걱정도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창문 열기가 좀 겁난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 환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환기는 항상 하신다고 보셔야 합니다. 밖에 미세먼지가 높다고 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환기는 하시되 언제 하셔야 되냐면 뭐 요새 참 드물긴 합니다만 실내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이 있다거나 잘 이제 많이들 이해를 하십니다만 조리 과정에서는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리를 하실 때는 무조건 환기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를 하실 때 실내에서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들이 다시 재부유를 하는 현상들입니다. 예. 그래서 청소를 하실 때도 필히 환기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기는 3,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14월, 15월, 16월, 17월, 18월, 19월, 20월, 21월, 22월, 23월, 24월, 25월, 26월, 27월, 28월, 29월, 30월, 31월, 32월, 33월, 34월, 35월, 36월, 37월, 38월, 39월, 40월, 41월, 42월, 43월, 44월, 45월, 46월, 47월, 48월, 49월, 50월, 51월, 52월, 53월, 54월, 55월, 56월, 57월, 58월, 59월, 60월, 61월, 62월, 63월, 64월, 65월, 66월, 67월, 68월, 69월, 70월, 71월, 72월, 73
장기간 안 하셨으면 하루에 몇 차례는 필히 환기를 하시는 것이 건강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겠고요. 밖에 미세먼지가 있어서 좀 뿌연 상황이더라도 일단 창문을 여는 게 예, 수시로 없습니까? 하시는 것이 좋은데 장시간 하시지 마시고 짧게라도 하셔야 하는 것들이 좋은 방법인데 예. 특히나 이제 실내에서 발생되는 물질 중에는 건축자재나 가구 등등에서 발생되는 포르말데하이드나 VOC 등등의 다른 물질들이 또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플러스 가스상 물질들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기라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보를 보시고 가능한 낮을 때 하시는 것이 더 좋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실내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셨으면 그때는 필히 환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초미세먼지가 이제 날이 추워질수록 더 심해진다고 하니까요. 오늘 들었던 그 꿀팁들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